네, 안녕하세요. 네, 제품안전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시는 여러 창업 기업 대표님들께선 그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자회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형상화하기 어려워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강의를 통해 그 전자회로란 어떤 순서대로 개발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되는지에 대해 하나의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표님들께서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자회로에 대한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자제품이란 뭘까요? 예, 우리는 그 전자제품이라 불리는 여러 편의시설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각각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전자제품은 무엇일까요? 뭐 전자제품은 전기나 배터리와 같은 그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회로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뭐 선풍기, 뭐 사진기, 뭐 TV, 휴대폰, 뭐 세탁기, 컴퓨터 등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제품들은 모두 하나같이 회로가 내장이 되어 있고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럼 여러 창업회사 대표님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제품을 개발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배터리와 같은 전기를 사용하여 동작을 하며 인간의 편의성을 위한 제품을 전자제품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될지, 제품의 수요가 있을지, 여러 가지 제반 사양을 고려한 후 그 제품에 대한 컨셉을 먼저 정의해야 하고, 그 후 동작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설로 이제 제품을 개발자가 하는 거고 대표님들은 이제 더 큰 그림을 위해서 그뭐 투자처를 물색하거나 업체 미팅을 해야 하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품의 모든 기능 구현 및 그 생산을 외주 개발자한테 이름을 하게 되면은 그 제품을 개발한 외주 업체 또는 소수의 개발자에게 종속이 되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여러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외주 업체의 파산과 그 필수 인력의 유출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컨셉만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과 그 제품의 개발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대표님과는 이러한 같은 현상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대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개발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개발에 대한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과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러한 이제 컨셉이 딱 정해졌다. 컨셉이 정해진다면 그 상황에 맞는 기능을 정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정의된 기술 문서를 토대로 기능 구현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메인 칩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 주변 장치는 어떤 것을 연결해야 할지, 이러한 고민을 그 블럭 다이어그램으로 만들면은 편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구성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블럭 다이어그램을 만든다면 그 복잡한 제품의 기능을 한눈에 이해할 수가 있고 설계 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뭐 한 가지 예시로 뭐 휴대폰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에 대한 간단한 그 전자제품의 그 블럭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 다이어그램은 뭐고 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뭐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블럭 다이어그램은 전기의 흐름과 주변 장치의 데이터를 처리 주변 장치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구역을 나눈 뒤 이것을 블럭과 선, 화살표 등을 가지고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휴대폰의 구성은 비슷합니다. 뭐 휴대폰을 보시면은 뭐 당연히 메인 CPU가 있어야 하죠.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의 경우에는 애플에서 자체 설계한 A16 CPU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애플의 재원 프로세서를 애플 휴대폰의 그 프로세서 재원을 보면 이렇게 애플의 A16 바이오닉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삼성의 휴대폰의 경우라면 엑시노스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CPU로 이제 휴대폰을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ARM이라는 그 CPU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라이센스를 사와서 애플, 뭐 삼성, 퀄컴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회사가 이제 자기만의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만든 그 하나의 칩을 이게 이름을 명명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죠. 물론 애플이 여기서 이제 좀 최적화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좋은 칩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휴대폰의 구성 중에 당연히 메인 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칩이 있고 이 이제 A16에 이제 바이오닉이라는 이제 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LTE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요즘 뭐 5G 등과 같은 이제 무선 통신을 위한 RF 트랜시버라는 모듈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듈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이 휴대폰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터리도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배터리가 있고 휴대폰에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무게는 이제 배터리에서 많이 나오죠. 이제 아직까지 그 배터리의 그 기술이 이제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무게와 이제 그 성능에 대한 비례가 이제 거의 정비례하기 때문에 좀 무게가 무거울수록 오래 가고 이제 뭐좀 오래 가는 이제 그런 배터리의 무게가 가벼워지면은 좀 빨리 닿는 이제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있고 이 배터리의 전압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압을 변경하고 그 소모 전류를 측정해주는 파워 매니지먼트 칩이 필요합니다. PMIC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 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뭐 블루투스, 뭐 와이파이 칩이 있을 테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뭐 어느 이제 그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뭐 메모리, 뭐 램, 플래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보여주는 뭐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피커, 그다음에 마이크,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LCD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장치, 이제 우리가 사진 같은 거 찍으면은 이제 이런 거 저장이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센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어려워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보니까 좀 쉽다라는 걸로 좀 느끼시나요? 이게 다소 간단해 보이기도 또는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이 개발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두면은 개발을 하실 때 되게 편합니다. 실제 개발자들도 다 이렇게 도식화 시켜서 먼저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다음에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초기 단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든 준비가 탄탄해야 그 위에 쌓은 성이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 개발을 이제 잘 구상을 하시고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나머지 다음 강의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